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HN 데이터 이진민입니다. 저는 이커머스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진단과 고객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룰 내용은요, 비즈니스별 DBTI 진단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고객별 세그먼트, 그리고 고객 데이터 활용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비즈니스마다 필요한 전략이 다르다는 걸 제 세션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더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의 DBTI 진단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MBTI의 오타는 아니고 DBTI가 맞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요즘엔 사실 MBTI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향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만나신 분들의 MBTI를 먼저 물어보게 되는데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유형과 특징들이 있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좋은 전략들을 세워볼 수가 있을 텐데요. 데이터를 한번 조금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커머스 사이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구글의 서드파티 종료 이슈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퍼스트파티 데이터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 볼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만나본 많은 커머스 사이트들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곳들도 대부분 이렇게 매출, 당연히 일자별 구매 매출 분석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통한 그런 구매 분석도 잘 하고 계시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뎁스 있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별로도 분석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데모별로도 구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는 고객사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많은 고객사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어떤 일자별이나 마케팅별이나 기존에 많이 했던 분석들은 이미 익숙하고 잘 하고 계신데, 요즘은 또 CDP, CRM 이런 것들이 되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모으고 요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 그 고객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을 중요한 구매 지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사이트 분석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이트의 고객을 저희가 네 가지 분류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한 번만 구매한 고객, 그리고 두 번 구매한 고객, 그리고 세 번 이상 구매한 고객,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얄 고객. 매출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좀 VIP 고객, 이렇게 네 가지 군으로 좀 나누어 보았고요. 그럼 이 사이트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니 처음 구매하는 구매자가 전체 비중의 7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을 또 해보았더니 이들이 매출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로 보여졌던 이 로얄 고객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44%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매 고객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면 우리 사이트의 현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조금 더 재구매 사이클까지 해당 주기를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요. 이 사이트는 재구매 사이클이 평균 67일 정도 되는 사이트였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사는 우리 고객의 재구매 주기는 한 2개월 정도마다 패턴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구매 고객을 조금 나누어서 보니 1회는 당연히 재구매가 없었으니까 없겠죠. 2회 구매 고객은 123일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었고 3회 이상 구매한 고객은 58일, 그리고 로얄 고객은 30일의 주기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고객이 같은 재구매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사이클을 보인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고객을 구매 횟수별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다이티가 가지고 있는 상위 사이트들의 평균을 조금 구해봤는데요. 실제로 많은 커머스 사이트들이 그 로얄 고객이라고 하는 우리 사이트의 충성 고객, VIP들이 사실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화 상품 판매라던가 그다음 식품 쪽 그리고 패션 쪽은 이 로얄 고객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 이상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매출 상승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시키고 싶다면 구매 고객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지표들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구매 횟수별 고객 수의 비중, 그리고 그들의 매출의 기여, 재구매 사이클, 로얄 고객의 기여도가 내 사이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이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비즈니스의 성장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이트의 전략, 어떤 특정 고객사의 굉장한 성공 사례가 사실상 똑같이 내 사이트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마다 전략은 같지 않고요. 내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이티는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연동해서 1년 동안 발생시킨 모든 구매를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이트의 상황을 진단하는 그 DBTI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단을 하면 총 36개 유형으로 비즈니스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맞는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36개의 전략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그 구분별 전략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가지 좀 대표 그 유형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새내기 고객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새내기 고객의 의존도가 클 수 있죠. 첫 구매 고객들이 많은 분들이 또 있는데요. 제가 어떤 고객사를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건 너무 쉽다.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쉽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돈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 엄청 많이 쓰면 유입이 엄청 많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구매가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이트였고 네이버에 쇼핑 광고에 쇼핑 박스에 여러 가지 광고들을 막 집행을 하면 항상 신규 고객들은 따라왔던 거죠. 사실 이런 고객 같은 경우에는 첫 구매자를 재구매자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고객이 된 유저들이 필요할 때 다른 내 경쟁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트에서 다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타깃을 맞춤으로 전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활동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상품 노출이 좀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성 의류나 패션 업종 같은 곳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매할 때마다 그 유저별 평균 매출액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면 뭐 그 제품에 대해서 연관 상품을 적절하게 제공을 하고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적절하게 사이트에서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유형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유형은 좀 전형적인 비즈니스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건강식품이나 식품이나 화장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꾸준하게 이탈 관리가 필요하고 항상 재구매를 계속 시켜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 이탈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재구매 빈도를 늘릴 수 있는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가 좀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타입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업종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이런 유형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식품 사이트인데도 이미 고객 수가 굉장히 많고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구매자도 많고 단골 구매도 많고 VIP 구매도 많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잘 하고 계신 업종도 그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트라서 아무래도 첫 구매 고객들한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형을 가진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패션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충성 고객이 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첫 구매 고객이 계속 바뀌는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비즈니스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티가 비즈니스의 유형을 나누고 해당 사이트의 구매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해당 사이트의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지금 첫 구매 고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구매 고객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다. 당신의 재구매 주기는 어느 정도이고 로얄 고객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라는 진단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유형에 맞는 전략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저희가 진단하는 이 비즈니스 유형은 뭐 하루 만에 그렇게 자주 바뀔 수 있는 유형은 사실 아닙니다. 구매의 누적 구매를 다 가져가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저희가 제시하는 전략을 실행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재구매자가 많이 늘어나고 로얄 고객이 어느 순간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단계에 이를 때마다 다이티는 그 해당 비즈니스 유형에 맞는 전략을 제시를 해서 꾸준하게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알았고 그거에 맞는 당연히 첫 구매가 너무나 많으니 재구매로 이끌어야 해라는 것도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라고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AI가 추천하는 고객 세그먼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특정 사이트의 전략이랑 세그먼트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새내기 고객의 구매랑 매출 영향이 큰 고객사인 거예요. 그리고 재구매 주기도 짧고 저희는 이 고객은 FFSM이라는 유형이다 라는 DBTI 진단을 했고요. 이 고객사에게 필요한 전략은 새내기 고객을 빠르게 재구매로 이끌어서 전체 고객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했으면 한다라는 전략을 드렸고, 이 전략에 맞춘 세그먼트로 첫 구매자를 재구매자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세그먼트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가독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2개의 카드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첫 구매를 한 새내기 고객들만 딱 세그먼트로 드려서 이번에 우리 브랜드를 새로 구매한 고객들에게 좋은 브랜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세그먼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구매 타이밍이 다가온 첫 구매 고객들의 세그먼트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 세그먼트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재구매 타이밍이 도래한 유저들에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세그먼트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 사례 고객은 새내기 고객들이 많고, 그리고 로얄 고객도 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유형이었는데요. 이 로얄 고객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안정적으로 그 상위 10% 단골 고객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단골 고객들의 단골 고객들도 늘리고 단골 고객들의 구매 금액도 늘려서 로얄로 계속 전환시키는 전략을 저희가 추천을 했고요. 이 고객사한테 추천했던 세그먼트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높은 매출 가치가 있는 단골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고객들을 추출을 해서 이 유저들을 재빨리 사이트 내에서 다시 한번 구매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세그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 금액이 많이 줄어든 단골 고객, 그러면 사실 뭐 예를 들어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지면 사야 되잖아요. 떨어졌는데 우리 사이트에서 안 샀다, 그럼 다른 사이트에서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사이트에 꼭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그먼트들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고객 세그먼트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해서요. 모든 고객한테 메시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고객, 내가 지금 케어해야 되는 고객들한테 집중해서 그 CRM 마케팅을 하실 수 있도록 세그먼트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졸리시나요? 제가 보여드린 카드를 좀 유심히 봤던 고객은 어떤 부분을 캐치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예측? 이탈할 것 같은? 구매 LTV를 예측한다고? 약간 이런 메시지가 딱 눈에 들어온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마케팅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이라면 이 CLV라는 개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고객 생애 가치, 고객 평생 가치라고 부르는 이 개념인데요. 네.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면 내가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비를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그 광고에 반응했던 고객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일으킨 매출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썼는데 8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광고가 손해네요.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커머스에서 마케팅 측정을 광고 비용 대비 매출 비용이라는 이 로아스로 광고 성과를 많이 측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고객을 한 명을 인입시키면 이 고객이 그 광고를 타고 들어왔을 때 발생시킨 매출이 끝이 아니라 이 고객이 나중에 또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재구매를 할 수 있고 언젠가는 또 그중에는 우리 VIP가 되는 고객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LV 같은 경우는 내가 광고로 끌어들인 고객이 또 구매하고 또 구매했던 이 총 매출액을 가지고 이 가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로아스 관점에서는 지금 내가 한 광고는 손해인 광고, 안 돌려도 되는 광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CLV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광고, 계속해도 되는 광고로 인식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그 구매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 고관여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바로바로 눈에 성과가 안 나오는 업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주얼리라던가 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가구라던가 가전이라던가 약간 이런 고객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바로 어떤 효율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광고 쪽에서도 이렇게 좀 그 CLV라는 지표와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이 CLV는 한번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히스토리컬 CLV라고 해서 실제로 고객이 일으킨 매출들을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방식인데요. 뭐 요즘 뭐 마케팅 성과나 그다음에 뭐 고객 사용 고객별로 이 그 라이프 타임 밸류를 계산하는 방식에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여드렸던 이런 예측 LTV 같은 경우는 프리딕티브 LTV라고 하는 이제 예측된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그 고객의 매출 가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 고객은 매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고객이야. 우리한테 똑같은 고객 1000명이 있지만 이 중에 20명은 우리한테 아주 큰 매출을 가져다 줄 큰손 고객으로 예측이 돼라는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계속 가치가 줄어든다면 사실상 이제 이탈이 예측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을 예측하고 고객의 세그먼트를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예측 L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이티가 구간을 10가지로 나누고요. 이탈을 예측을 해봤더니 생존 확률이 10% 미만이었던 고객들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6개월 후에 이 고객들이 저희가 예측했던 고객들이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를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10% 미만인 고객들은 사실 구매도 굉장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액션을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뭐 시간과 리소스와 다양한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요. 이렇게 다이티는 우리 여러분의 고객 사이트에서 구매 확률을 좀 예측하고 지금 이탈이 예측되는 유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탈이 예측이 되는지 현황을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세션 그 설명에 사실 CRM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뭐 이렇게 좀 써놨었는데요. 고객을 잘 활용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고객에게 푸시를 잘 보내고 내가 확보한 고객들에게 자꾸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한테 다시 인입시키게 하는 이제 그런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많은 사이트들이 그 CRM 마케팅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으셨었고요. 그리고 잘 하고 계시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잦은 푸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광고로 막 뜨는 요즘 유명한 TV 광고도 많이 하는 앱이 있어서 한번 둘러볼까 하고 깔았어요. 깔았는데 깔자마자 그날 저한테 푸시가 한 4개쯤 오는 거예요. 이것도 보라고 하고 이것도 보라고 하고 FC가 한 3개, 4개쯤 왔을 때 저는 그 앱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알림톡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알림톡 많이 보내고 또 많이 받으시죠. 이게 약간 톡이다 보니 너무 이렇게 마케팅하는 느낌이 없어 거부감이 조금 없는 편이라서 받으시는 분들도 좀 허용적이긴 한데요. 이것 또한 너무너무 자주 보내게 되시면 차단, 친구 차단. 더 이상 알림을 못 보내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타겟을 좀 알고 최적의 타이밍에 이런 인하우스 메시지들을 발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다이티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진단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집중해야 되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예측 가치가 얼마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마케팅 활동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고 나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Q&A를 받도록 할 거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고객 사례는 인테리어 업종이었는데요. 이 인테리어 업종 사이트는 첫 구매 고객이 많은 부분들을 담당자분도 굉장히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을 인입시키기 위해서 뭐 쇼핑 검색, 쇼핑 광고, 뭐 키워드 광고 이렇게 좀 원래는 이런 검색 광고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지 않는 광고주도 많이 있으신데 이제 해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깝지 않게 되게 광고비로 많이 쓰시는 분이었고 실제로 매출도 굉장히 많은 고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사에는 인테리어를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되게 다양한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첫 구매자, 미구매자, 뭐 단골 고객 이런 유형들도 있었을 거고 뭐 디퓨저를 자주 구매하는 고객도 있고 뭐 잠옷을 구매하거나 좀 고가의 이불 세트 같은 것들을 자주 구매하는 고객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 고객사가 그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은 그 카톡 알림을 친구톡을 이제 알림톡으로 계속 보내는데 주차별로 매주 전체 고객에게 한 번씩 그 알림톡을 보내는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이런 고민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고객이 피로도를 느낄 것 같긴 하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푸시를 한번 확 보내고 나면 그걸로 인입이 되고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 자체가 조금 있었던 사이트였고요. 저희가 이 사이트를 다이티의 DBTI로 진단을 해보니 좀 예상했던 대로 새내기 고객들의 영향력이 큰 사이트였고요. 하지만 새내기 고객들의 영향만 엄청 큰 게 아니라 이제 로얄 고객들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전략은 첫 구매자를 재구매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과 그다음에 재구매자들도 빠르게 로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안을 드렸고요. 실제로 한 달에 그 전체 고객사한테 계속 카톡 알림을 발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카톡 알림을 통한 유입이랑 전환율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매주 이런 인하우스로 인한 매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제공드린 세그먼트별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 그 첫 구매자
첫 구매자 세그먼트, 그다음에 그 재구매 타이밍이 된 유저들한테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세그먼트, 그리고 단골 고객들은 따로 단골과 관련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세그먼트, 이렇게 유형을 몇 가지를 구분해서 메시지를 좀 보내셨고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한 달 동안 진행을 한 결과 당연히 고객의 피로도가 많이 감소했고요. 효율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 발송 요금 자체도 많이 감소할 수 있고요. 전체 고객 대상으로 계속 주차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객 안에는 사실상 너무 구매가 한지 오래된 고객도 있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은 고객의 피로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맞춤 타겟에게 맞는 메시지와 소재를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구매율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결과가 있었고, 실제 구매율이 높아지다 보니 매출에게도 매출 상승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게 메시지 발송 요금이까지도 이제 이것도 그 비용이었기 때문에 합치면은 더 큰 효율이 증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었던 사례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 사례는 이제 그 식품 사이트였어요. 식품 사이트는 알고 계신 대로 재구매가 좀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큰 마트에 잘 안 가고 항상 앱으로 식료품을 구매를 하는데요. 이제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쿠폰을 발송을 하고 이제 사이트로 인입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이트는 저희가 또 진단을 해보니 단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이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얄 고객의 기여도도 굉장히 큰 타입이었습니다. 이 타입에는 저희가 재구매자를 또 대상으로 그 구매 금액을 좀 늘릴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를 했고, 로얄 고객이 이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만큼 로얄 고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었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저희 제안과 전략대로 좀 그 높은 매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단골 고객 세그먼트와, 그리고 최근 들어 구매 금액이 높아진 이런 단골 고객들에게는 기획전을 안내하고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따로 구성해서 발송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잡아야 하는 로얄 고객, 이제 이탈하기 전에 너무 이제 구매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푸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좀 생뚱맞죠, 그렇죠? 이 고객이 재구매 사이클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주기에 딱 맞춘 메시지가 좀 필요하고, 이분은 로얄 고객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7,000원 쿠폰을 또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잡아야 되는 고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웨이크업이 필요한 로얄 고객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쿠폰 발송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그 이전 이후 효율을 비교를 해보면 순 매출 자체가 1.3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객마다 구매당 매출, 고객 그 구매 매출 평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제품 노출 자체도 2배 이상 증가하는 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화장품 사이트인데요. 요즘에 D2C 사이트가 진짜 대세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인스타 보면은 진짜 한번 샴푸 광고 보면은 그 다음부터 막 엄청난 우리나라의 샴푸 브랜드가 이렇게 많았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샴푸 광고가 저한테 뜨고요. 뭐 쿠션, 뭐 여러 가지 그 단일 제품들을 이제
자체 브랜딩을 하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판매를 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이트였고 상품 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상품 수가 10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사이트였고, 실제로 그런 SNS 쪽의 광고를 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프로모션 안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사실 저도 이제 여기를 추가를 해서 메시지를 받아봤더니 늘 할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정가로 사면 아까운 기분이 들 정도로 이제 이 사이트는 계속적으로 저한테 할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 저희가 당연히 비즈니스 진단을 했을 때 새내기 고객의 영향도가 아주 크고 이제 로얄 고객의 기여도도 아주 적은 사이트로 확인이 되었고, 재구매 타이밍에 적절한 타깃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좀 보내고 첫 구매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품 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별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고요. 특정 제품을 한 번만 구매하고 재구매 타이밍이 됐는데도 재구매하지 않는 유저가 있다면 이제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짰고, 아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주기가 65일 정도가 됐었고, 토너 크림은 90일, 미스트는 45일, 미스트는 재구매 주기가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재구매 타이밍이 도래했으나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한테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메시징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진행한 결과 상품별로 재구매율이 굉장히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아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정도의 재구매율이 높아졌고, 당연히 이렇게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았을 고객이 다시 인입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거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그 쇼핑 경험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샴푸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샴푸를 그 다음에 꼭 거기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떨어질 때쯤 저한테 또 어떤 좋은 혜택이나 어떤 광고나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거기서 구매해버리는 성향을 좀 갖고 있고,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정착을 하기보다는 워낙에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접하게 되실 텐데요. 그 고객이 딱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메시징을 보낸다면 많은 효율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쭉 저희 그 세션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 사이트에 맞는 그 최적화된 전략과 그 최적의 타이밍에 타깃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단편적인 매출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이트의 데이터를 좀 잘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힘든 시간 또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을 줄 알고 Q&A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세션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옆에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서 저랑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